여러분들께서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1일 정보 업데이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제가 영상을 만들고 난 후 올라온 소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개발하고 있는 CBDC에 관련된 리플사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사의 제임스 왈리스 씨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CBDC는 이제 만약에 개발되면이 아닌 언제 출시하느냐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앞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점은 각각의 중앙은행들이 각기 다른 나라들의 지불 시스템과 함께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 전세계 70% 나라들 이상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 운용성이다.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똑같은 고립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CBDC가 나올지언정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디지털화가 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일단 CBDC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단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전부 다 감시할 수 있고 통제도 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아무튼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CBDC들이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상호 운용성 면이 개발이 되지 않는다라면, 더 발전하지 않는다라면 지금과 똑같이 되겠죠. 유동성이 높은 그런 코인들은 서로 교환되게 될 수 있을지언정 유동성이 낮은 코인들은 다시 또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에서 또 다른 나라 화폐로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CBDC 같은 경우는 현금이랑은 또 달라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중앙은행에서 언제든지 통제하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CBDC를 들고 있고 싶어 하지 않겠죠. 내가 들고 있는 내 돈인데 다른 나라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CBDC를 어떻게 움직이고 사용하는지 그들이 전부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의 CBDC를 들고 있지 않아도 되게 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역시 XRP 같은 브릿지 커런시가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정말 이렇게 될 것인지는 제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리플사는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2주일 전쯤에 한 행사에서 빵형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리플사는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돕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나중에 리플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빵형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답을 했지요. 그렇지만 누구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듯이 나중에 리플사가 이 중앙은행들과 함께 일하면서 특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이 CBDC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초기 당시에만 해도 CBDC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은행들이 그때 당시에는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70% 이상이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할 정도로 빠르게 이 분야가 발전될 줄은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더욱더 빠르게 촉진시킨 역할을 한 것이 있었죠. 바로 전염병인데요.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이돈을 멀리하고 꺼려하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럽게 디지털화가 더욱더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전부 다 무슨 음모론이다 뭐다 말이 많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을 접할 때 중요한 점은 그들이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하게 될 것인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고요. 그 외에도 XRP 관련된 발전과 XRP 레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XRP 관련된 재단이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XRP 레저 재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어요. 이 XRP 재단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는 떨어져서 독립적이며 비영리 성격의 재단으로서 XRP와 XRP 레저의 성장과 혁신 그리고 발전에 중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 재단은 관련된 산업의 리더들, 교육, 커뮤니티 회원들의 지원으로 미래에 XRP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XRP 레저의 핵심 인프라를 개발해서
거버넌스, 그리고 레저 검증자의 다양성, 그리고 코드를 점검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유니크 노드 리스트를 출간하게 될 것이며, 이미 훌륭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안정적이고 확장이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이미 XRP 커뮤니티에서 몇 년 동안을 함께 할 수가 있었고 다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XRP 레저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XRP 레저 재단의 출범 같은 경우는 여러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몇 가지를 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XRP 레저 재단은 앞에서 비영리 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재단의 출범과 함께 무려 총 650만 달러의 지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해주는 회사들로는 리플사, 코일, 그리고 게이트허브 등등이 포함이 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650만 달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만큼 그들이 XRP와 XRP 레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XRP 레저 재단의 자문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재단은 리플사의 스테이크홀더들과 생태계 발전과 더 나은 혁신, 그리고 XRP 레저의 활용을 증대시키는 데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는 XRP 레저 개발자 생태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플사의 CTO인 데이빗 슈얼츠도 이렇게 트윗을 남겼는데요. XRP 레저는 지불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으며 XRP 레저 재단은 XRP 레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창립되었다. 우리 리플사 전부는 다 함께 XRP 레저를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 지금 뭔가 거창하게 이 재단이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리플사도 더욱더 많은 돈을 XRP 레저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사의 사업의 중심은 XRP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데 리플사만 잘 되고 XRP는 망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를 중심에 놓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XRP도 리플사를 따라서 잘 되거나 아니면 리플사가 XRP를 따라서 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는 더욱더 빠르게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들이 활약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순간을 기다려온 리플사,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준비한 것들을 잘 펼치면서 XRP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 XRP 하면은 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인데요. 이 나쁜 놈들이 이번에는 가짜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기 행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남을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XRP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곳으로 함부로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소식은 두 가지였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BDC를 위한 브릿지 커런시, 그리고 이런 개발을 돕기 위해서 XRP 레저 파운데이션의 창립, 하루빨리 사람들이 XRP 가지아를 외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정보들이 그래도 좀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토마토밭 주위에 잡초를 제거하신다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